형부, 너무 좋아요. 서연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못 참겠어. 미칠 것 같아. 숨이 섞이고 혀끝이 스치자 서연의 몸이 순간 움찔 떨렸습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몸과 몸이 겹치자 소파가 낮게 꺼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형부, 서연의 목소리가 신음처럼 흘렀습니다. 준호의 귓가를 파고든 그 소리에 온몸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의 손끝은 점점 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은 이미 그녀의 허벅지를 뜨겁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속삭였어요. 형부, 멈추지 마요. 제발. 그 한마디가 끝나자 준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입술과 입술이 다시 겹쳤고 손길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58살입니다. 전직 은행원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전기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 미경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는 13살, 지은이는 10살이었어요. 호라비가 된 준호에겐 두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막막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찾아왔어요. 형부, 애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서연은 언니 미경보다 9살 어렸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연애도 하지 않고 조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일까지. 사실상 서연이 엄마 역할을 했어요. 준호는 서연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서연아, 내 인생은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형부. 저는 이게 좋아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엔 언니를 대신해서 조카들을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15살이나 많은 형부가 어떨 땐 어릴 적 돌아가신 아빠 같기도 했고 어떨 땐 남편 같기도 했죠.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고 예쁜 서연이가 아내 미경의 젊었던 시절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뛰곤 했어요.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죠.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하나둘 독립해 나갔습니다. 민수는 직장을 구해 자취를 시작했고 지은이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빈 듯 고요했고 혼자 남은 준호의 모습이 서연의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서연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조명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린 채로 느슨하게 벌어진 가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준호가 홀로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스스로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손에는 소주잔이 다른 한 손은 서서히 몸을 더듬으며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낮게 떨리듯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은 본능처럼 그 장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너무 낯설고 너무 강렬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언제나 강인하고 의연한 가장으로만 보였던 형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갈 곳 없는 외로움에 잠식된 한 남자의 적나라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자 손길이 번쩍 멈췄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놀람, 그리고 들켜버린 민낯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준호의 숨결, 움켜쥔 손끝, 허공에 멈춘 어색한 기운. 그 모든 것이 서연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떠올렸고 준호 역시 그녀의 시선에 자꾸만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조차 서연의 시선이 자꾸 그의 손끝과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어깨가 스치면 둘 다 괜히 웃어넘기려 했지만 웃음 뒤로 남는 긴 여운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무심코 손등이 닿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요란하게 뛰어올랐습니다. 형부와 처제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이름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새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와도 돼. 너도 할 만큼 했어. 어느 날 준호가 설거지를 하며 무심한 듯 말했어요. 그 말에 서연이 놀라서 돌아보자 준호의 희끗한 흰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젊음을 흘려보낸 그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서연이 용기를 내 준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형부, 준호의 등에 서연의 따뜻한 체온이 닿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서연아, 둘은 그대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준호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공기가 끈적해졌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형부, 그냥 이렇게 옆에 계속 있고 싶어요.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곧 깊은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간절히 서로를 원하듯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불에 댄 듯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더 다가서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었고 더 원했지만 형부와 처제라는 선이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78의 윤정희 여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준호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허둥지둥 벗으며 당황했습니다. 78살의 장모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넌 왜 아직도 여기 있니? 내 나이 벌써 43이야. 언제까지 형부 집에서 이러고 있을 거니?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시선은 준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단호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네. 두 사람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낸다는 걸.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애들도 다 떠난 집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모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장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설명하지 마. 다 알아.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미경이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나? 장모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이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할 수 없었던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날 밤 서연이 떠난 집은 유난히도 적막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방 안가득 서연의 온기만 쏙 빠져나간 듯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습관처럼 소주잔을 기울였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술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에 남은 술보다 가슴속에 남은 공허함이 더 크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붙잡고 버텨온 건 아이들이 아니라 늘 곁에 있던 서연이었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들려오던 부엌의 소리, 장을 보고 돌아오며 툭 던지던 잔소리, 함께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채워지던 빈자리. 그 모든 게 사라지자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말 한마디 없이 밤을 지새울수록 서연의 빈자리는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용한 집이 더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게 외로웠습니다. 결국 준호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연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문을 열고 마주 앉은 서연은 여전히 눈가가 부어 있었고 그의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부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온 게 잘못이야. 5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저는 형부의 처제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난 너 없인 못 살아. 이제야 알았어. 지난 15년 동안 내가 살아온 이유가 뭔지.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준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날 저녁 둘은 준호의 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서로의 곁에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형부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술이 취했는지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준호도 취해 있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는 내게 없어선 안 될 사람이야. 서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준호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도 저한테 그래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준호는 서연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의 몸이 준호의 가슴에 파묻히며 뜨거운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입술이 다시 붙었고 숨결이 거칠게 뒤섞였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준호의 셔츠를 더듬었고 단추가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준호의 손길도 서연의 블라우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둘의 호흡이 더 깊어졌고 온몸을 타고 떨림이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 안은 숨소리와 심장 박동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네, 형부.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더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5년간 눌러온 욕망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매달리듯 뜨겁게 파고들었습니다. 형부, 더 깊이요.
그 말에 준호는 거침없이 그녀를 타고 움직였어요. 밤은 길었고 시간은 흐르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두 사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부와 처제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끝내 금기를 넘어선 연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장모와 조카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한 거죠. 거실에 윤정의 장모와 민수,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그들 앞에 나란히 섰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가 담담히 입을 열었어요. 저와 서연이는 이제 함께 살 겁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장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어요. 예전부터 눈치는 챘다. 그래도 받아들이긴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가 서로 그런 마음이라면 막지 않겠다. 그때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모는 원래 엄마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좋아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키워준 건 이모였잖아요.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호와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가족들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준호와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 준호와 서연이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형부. 이제 형부 말고 다르게 불러줘. 서연이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씨? 그래, 그게 좋아.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곁에 남아줘서 고맙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둘은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밤 둘은 정식으로 부부의 첫날 밤을 함께했습니다. 15년간 쌓인 모든 그리움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사랑엔 나이도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죠. 준호와 서연은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와 그르다의 기준이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준호와 서연처럼 말이죠. 15년 동안 서로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을 숨겨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은 모든 벽을 넘어섭니다. 나이의 벽도, 관계의 벽도, 편견의 벽도 말이죠.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행복할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그랬듯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진해져요.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라면 나이 든 후의 사랑은 깊고 따뜻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